켜졌어요? 켜져 있는데요. 어머, 얘 지금 배터리 없는 거야? 애지 켜졌다. 안녕하세요.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 팀장 정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 팀장 정우진입니다. 저는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노코드 로코딩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 과목들을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울산에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들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 시절에 방송기자연합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그 당시에는 대학 신문과 방송이 함께 성장을 하는 시대였는데요. 저는 그때 일찍 카메라를 되게 많이 좋아를 했어요. 그래서 펜보다는 그리고 활자보다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와 같은 꿈을 군 제대 이후에 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방송 저널리스트가 비디오 방송 저널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비디오 저널리스트로서 한때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공을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해가면서 저는 영상과 방송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영어를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는 영어 어학원을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소음 문제, 공사 소음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얼떨결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는 이제 대통령 권력이 촛불혁명 이후에 교체된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민원들 그리고 공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방 행정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리라 예상을 했었는데 제 생각과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학부형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은 거대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보고자 했을 때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정치로 도전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셨던 학부형들과 지금도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지역에서 어떻게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생활의 영역 중에서 공동체라는 생각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고 또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절실한 과제로 다가왔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정서적 비만의 도시라고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교육과 문화, 복지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울산은 생산, 돈이라는 거대한 소비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학부형들 만족도, 아이들의 만족도, 청년들의 만족도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울산의 정서적 비만 도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교육을 얘기를 할 때 세 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교육이죠. 두 번째는 평생교육이라는 테마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학 교육, 고등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울산에서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 평생교육 이렇게 세 가지 사이클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특히 수도권 혹은 인근 부산 대구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울산은 그린벨트화 때문에 지역들이 블록화되어서 서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마치 각각의 지구들이 둥둥 떠 있는 섬처럼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함께 만나는,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평생교육이라고 했을 때 주로 노동자의 도시라고 일컫는데 노동자 한 명의 기본적인 평균적으로 4인의 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2명의 가족들 그리고 아내 혹은 남편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의 수치적인 즉 교육 숫자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얼만큼 타도시에 비해서 평생교육에서 넓이와 그리고 깊이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초급 단계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서울시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같은 경우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최고급 과정이라고 운영하는 전문가 과정도 구청의 단위에서 직접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울산광역시청 전체의 교육 수준과 폭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일개 구청의 교육 깊이의 폭과 깊이가 더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서적 비만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탈지방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지방 소멸까지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사람들은 큰 거대 담론만 이야기합니다. 즉 작은 단위에서 일반 시민들, 학생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 세부적인 고민들은 잘 없죠. 그래서 일부는 공항을 하자, 메가시티를 진행하자, 지방 권력 세금을 높이자 그러한 거대 담론 속에서 실제적으로 평생교육 그리고 아이들 고등교육에서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숫자로서 즉 어떤 교육의 숫자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빈곤성은 점점 커져만 가는 즉 음식의 가짓수는 많은데 그 영양분과 폭과 깊이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학원은 곳은 스타 강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즉 원맨쇼가 필요한 곳이고요. 아이들의 교육을 끊임없이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공부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즉 나를 따라라. 나만 따르면 너는 성적 향상을 할 수 있어. 이러한 비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사람들과 접해오면서 함께 한다는 것은 혼자서 달리면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사회라는 곳에서는 특히 요즘 학생들과 필요한 곳에서는 공부를 새벽까지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이런 학생들은 자신만 바라봅니다. 마치 경마경주에서 양쪽 눈을 가리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의대에 진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네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봅니다. 혹은 수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수단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 법가와 육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을 정해놓고 부국강병이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사람들 행복하게 물론 나라가 잘 살고 그리고 병사를 잘 키우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위해서 백성들에 대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가 사상은 20년도 채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 법이 목적이었지 사람이 목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을 대체한 육아는 또 인덕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500년, 1700년 이상 이 동양 사상을 지배해왔죠. 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저는 고민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혼자서만이 달리는 사회 속에서 그것을 강제하고 강요하고 또 그런 사람이 성공받는 시대가 과연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테두리를 통해서 저는 함께 배우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목표를 이뤄가는 속에서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세포들 건강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조금 지방이란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울산의 교육에 대한 대전환을 고민할 수 있는 시청 공무원분들과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때 저에게 제가 나눴던 그리고 첫 번째 시작했던 공간은 타 도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성공 모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울산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울산의 문제를 고민할 때 울산만의 문제를 고민할 때 울산 온리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울산 온리가 아니라 울산 투게더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성공한 모델을 찾았습니다.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경기, 오산, 전남, 대구, 경북, 심지어는 광주 지역에까지 가서 어떠한 프로그램들로 지역에 있는 교육 대전환 그리고 삶의 전환을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도시의 그리고 해외적인 사례를 해외의 여러 가지 교육 모델을 통해서 울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울산이 가진 장점들 저희가 봤을 때 울산에서는 울산의 부족한 맛만 보이죠. 그러나 오히려 다른 도시에서는 울산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거대하게 봅니다. 즉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기업 집단 그래서 이 대기업 집단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왜 울산이라는 도시에서는 소화를 못하는지 라는 이야기들을 다른 타 도시 분들이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을 진행을 해 오면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어떤 것일까? 거대 기업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굉장히 교육에 대한 욕구들, 고등 욕구들 이러한 부분을 모아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시민들과의 신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제 인생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가장 잘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울산 내부에서조차 울산에서 과연 디지털 교육도 힘든데 무슨 디지털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서 울산에서 어떠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도권으로 다 올 텐데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접점이 굉장히 부족했죠. 즉 시민들조차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나는 직업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20시간 정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취업 마켓에서는 굉장히 고숙련된 인력을 요구를 하는데 지역민들 혹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새로 디지털 일자리를 IT 분야의 일자리를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은 본인들에게 너무나 격차가 큰 시간으로 느끼셨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난관이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예로 첫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을 오픈을 했을 때 초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해서 43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가장 과연 스스로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그 막연함이 구체화되었을 때 거의 패닉에 빠졌던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은 당연히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과 사망은 자음 하나 차이입니다. 즉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생과 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특히 제 아이들이 이런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이웃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제페토 플랫폼에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2건을 판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 400잼을 모았는데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없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액세서리가 팔렸다고 기뻐하고 아빠에게 좋은 교육 받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하이파이브 쳤을 때 저는 내가 현재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뿌듯함,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4년 반이란 시간 동안 울산광역시청, 울산연구원, 그리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 기관마다 공적 역할을 수행하죠. 그러나 각각의 기관이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의 그 각 기관이 수행하는 목적과 그리고 시민들이 그 기관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저는 그러한 눈높이에서 울산연구원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광역시청에서 어떠한 프레임으로, 즉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많은 불신과 그리고 또 때로는 꼭 필요한 공적인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경험하면서 울산 시민들에게 미처 알리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기관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극복돼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그리고 지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좀 더 시민들 품에 다가가는,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노력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울산광역시청, 울산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있으면서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언어와 시민들의 언어는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 또 그 논리적 근거는 숫자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활자로서 바라보죠.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기관 사이에 끊임없는 평행선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 거대한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들의 비전문성, 또 전문성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시스템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욕구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세밀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영에서 보통 얘기하는, 예전에는 아주 2000년, 3000년 전 돌아가 보면 바꿈지 않는 세상이 가장 훌륭한 세상이었죠. 그러면 식만 만들어주는 세상. 그러나 5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문익점 선생님의 목화시로, 즉 의로 진행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그리고 수요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의 전문적인 영역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에 있는 분들의 전문성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더욱더 민간기관과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더욱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시청과 공무원 중에서 최소한 과장 이상, 시청은 4급, 그리고
구청은 5급, 그리고 울산연구원과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들이 최소한 간부급들은 30% 이상은 외부 전문가들의 수요를 통해서 이러한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지금도 사람들과 고민을 합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정치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시민들의 대표성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그 획된 권력과 함께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그러한 수단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치의 영역에서 참모 혹은 그런 무리들, 동지를 이루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과연 사람들의 리더 혹은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께 많은 시민들 함께하는 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새 기관을 거치면서 정책은 굉장히 치밀하고 촘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일은 많고 또 깊고 깊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정치를 실제로 한다고 했을 때 함께 일하셨던 분들은 저를 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정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 얘기하면 다 도망갑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욱더 혼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가 가장 고쳐야 되고 절실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장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30년 전에 거의 한 3개월에 일하는 시간 동안 비디오 영상 편집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몰핑이라고 컴퓨터 그래픽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고 이런 것을 거의 3개월 동안 잠을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그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다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혹은 고민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투게더 할 의미가 없었죠. only me, only 나, 즉 나만 혼자서 일을 했지 함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20대의 경험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자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록 저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이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 그것이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정치라는 영역,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을 거치면서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부딪히면서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지향점으로서 제가 또 극복해야 될 과제이면서 또한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년 반의 시간 동안 저를 지배하던 감정의 기전은 분노, 앵그리, 화남 이것이 기저였던 것 같아요. 이 분노와 화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즉 기관에 있는 분들, 즉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하루를 고민을 하면 그 혜택은 일반 시민들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 하면서 어떠한 곳이 좋을까 했을 때 처음
그 시민들에게 현수막에 실었던 그 문구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디지털 터치라는 문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의 영역에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비록 1명 혹은 2명, 3명밖에 안 될지라도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제가 4년 반 동안 달리고자 했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분노와 화남을 어떻게 보면 승화시켜 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의 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심야 영화로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80시간도 일해보고 90시간도 일해보고 일주일에 100시간도 일해보고 막 이랬었는데요. 저는 제 4년 반의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제가 겪었던 부분들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것이 제 그 소박한 현재의 희망입니다. 네. 제가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큰 목표가 생기면 다른 걸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멀티태스킹을 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달 동안은 정말 그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기록을 꼭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좀 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저널이 울산에 숨겨져 있는 부분, 그리고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록의 역할, 그리고 안내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저널 파이팅!